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면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딱 세 가지로 봅니다. 바이오, 조선, 그리고 원전 이렇게 봅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바이오는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 안 좋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도 있지만 알테오젠에 대한 뭐 특허 침해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인데, 이미 특허 침해 소송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요. 원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에너지부 장관 트럼프 인선이 이쪽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금리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어떤 금리? 기준금리야 당연히 내려오겠죠. 속도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당연히 내려옵니다. 근데 이 금리가 채권 금리가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미국 시장을 압박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압박했어요. 그게 한국이나 그런 부분인데, 이런 영향도 이제 끝났다. 왜? 토요일 날 금리 관련된 우려감을 불러일으켰던 그 내용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장관이 결정이 됐어요. 그 재무장관이 일단 누구로 결정이 됐느냐? 요 사람입니다. 재무장관의 베센트, 트럼프 333 정책 편다. 이 내용이 뭐냐면, 예산 적자, GDP의 3%로 줄이고 성장률은 3%로 올리고 석유 생산은 하루에 300만 배럴을 늘리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석유 생산을 늘리자는 부분은 사실상 이 당선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죠. 화석연료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에너지 패권을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크리스 라이트입니다. 일단 석유 재벌이에요. 리버티 에너지의 최고 경영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SMR 기업 오클로의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기 때문에 SMR이 많이 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뭐 친환경 에너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떼온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에너지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AI 시대가 왔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SMR 기업들, 뭐 미국에서 거의 잡고 있죠. SMR 기업들은 AI 에너지 테마라고 불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맞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에너지에 대한 양이,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변압기를 계속해서 수출을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된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냐?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있었던 인프라 투자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노후화돼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천천히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급하게, 그쵸? 인프라 투자를 막 하면서 뭐 변압기를 뭐 들여오거나 막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기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변압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왔었던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대안은 화석연료를 계속 떼어가면서 에너지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을 늘리자, 이것보다 효율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자. 이거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그쵸? 한국 시장에서 트럼프 당선된 이후에 수혜를 받을 기업들, 바이오. 근데 바이오는 지금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는 부분에서 약간 노이즈가 있는 정도. 근데 한국 시장에서 바이오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 왜? 성과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쵸?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코멘트가 나온 종목이고, SMR 관련된 원전 관련된 내용은, 트럼프는 또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이 아니라 SMR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물론 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기업들이 있겠지만 한국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가가 뭐 중간중간 많은 노이즈가 있었죠. 그쵸? 두산 로보틱스 쪽을 밀어주기 위한 두산그룹에 대한 장난질, 이런 부분들, 뭐 지금 뭐 통과가 됐네 마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뭐 실제 통과됐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락 짚고서라도 우리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한다. 여기 3월달 뭐 4월달 이때는 두산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우리기술 갖고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두산, 우리기술, 그쵸?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 시장에서 원전을 잡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물론 뭐 우리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지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전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세별로 같이 매수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대장주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쵸? 뭘 먼저 살지가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올라가면 먼저 이거 매수하고요. 흔들리는 구간에서 두산도 매수할 수 있고요. 우리 기술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정확하게 이 기준치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도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대장주만 매수할 수 없거든요. 무조건 대장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룹에서 최소한 1에서 3등까지 내용을 정해놓고 이 종목군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순환매,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순환매에 맞춰서 내가 유연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현대마린엔진,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내가 매매할 수 있죠. 근데 조선주 중에서 가장 먼저 갔었던 게 현대마린엔진. 근데 실적이 가장 좋은 그 빠르게 돌았었던 건 삼성중공업. 끝까지 실적이 지금까지 좋은 건 현대중공업.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구분하지 말고 다 같이 사면 돼요. 여기 10이 들어갈 거였어요. 먼저 갔기 때문에 3에서 4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그쵸 삼성중공업도 사고 현대중공업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쵸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제가 분명히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왔고 충분하게 수익 구간 왔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겁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두산이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두산도 매매를 충분하게 진행을 했고요. 뭐 14%, 4%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점, 우리 기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고 판단하고 이해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AI 시대는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이번에 발열 이슈가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전력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성능을 높여오던 그 구조가 약간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발열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물론 젠슨항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죠. 근데 엔비디아는 전기를 더 많이 집어넣고 성능을 더 끌어올리고 쿨링 솔루션을 더 단단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으로 세대 교체를 계속해서 이뤄냈습니다. 그럼 이번에 블랙엘이 나오죠. 이 블랙엘은 전기를 먹는 게 전 세대 호퍼보다 1.2배에서 1.3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왜? 면적 대비 성능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능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걸 적게 들여놓는다? 이럴 것 같았으면 신제품으로 바꿀 필요가 없죠. 근데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엔비디아에서 나와서 젠슨항 CEO가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게 뭐냐? 블랙엘에 대한 수요는 너무 높다. 감동적일 정도로 높다. 줄 섰다. 그러면 에너지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변압기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에너지를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는 게 먼저다. 효율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뭐 친환경 관련된 내용 다 떠나서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우리 기술까지 그쵸?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 한국 시장에서 원전, 바이오, 조선 말고는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살 거예요? 많이 빠졌다고?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오는 구간을 잡는 데까지 연 단위로 걸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은.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가 더 이상 떨어지기도 어렵거든요. 뭐 4만 원 초반대로 가거나 3만 원대로 가거나 이렇게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시장은 멈춰 있을 수 있다. 이 구간에서 주도주를 잡는 게 먼저다. 주도주는 어디서 나온다? 시세로 나온다. 근데 그 시세는 왜 나와요?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세 반영이 먼저 되면서 나온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더 살 구간을 잡아야 되지 팔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전 지난주에는 하나오션을 먼저 매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서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어요. 시장 주도주는 바이오, 조선, 원전까지다. 조선주 먼저 매수하기 시작했고 하나오션에 집중, 방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다. 원전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미증시보다 계속 약하겠지만 종목 선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 주 확인 후 바이오도 타점 공유합니다. 원전에 대한 부분도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주말인데도 이야기를 드린 내용입니다. 주말 오전에 나온 거예요. 베센트 재무장관 임명, 인선의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채권 발행량을 줄이고 재정적 감소를 시켜야 되는 게 정책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GDP의 20%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채권금리 안정되면 바이오 매수 예정, 그리고 원전까지 포함됩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합니다. 돈 안 받아요. 그렇죠. 와서 배우시면 되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가격대를 잡아야 되고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신고가 종목을 매매하기 위한 기술적인 내용이 중요하다. 매매하다 보면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물리는 과정마다 내가 다 팔아버리고 손절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못 사요? 여기서 못 샀기 때문에, 여기서 못 샀기 때문에 못 사요? 그게 아닌 겁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매매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매매하는 그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 다 공유 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쵸, 차근차근 이야기를 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도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도주 신고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 부분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해요.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때는 다른 종목에도 충분히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주도주는 흔들림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강하다. 이 강한 종목군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시장이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종목군에서 내가 잘 잡았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말 연초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